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4학년도 7월 인천교육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 쑥쑥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번부터 시작합니다. 다항식 전기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항 정리에서 일반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학습이죠. 전개했을 때 n 커뮤니케이션 r, a r제곱, b n r제곱 일반항 부분들 이걸 좀 적용해서 이제 개수를 살펴가는 거죠. 이때 이제 x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뭐 x제곱이니까 두 번 선택이죠. 5번 중에서 두 번, 2x를 두 번, 2를 뭐 세 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개수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5 컨베리션 2가 10이 되겠고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니까 4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 이항 정리 일반항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전개식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입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입니다 라고 가르쳐져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거죠. 뭐 확실하게 이제 정보를 아는 거니까. 교집합 확률 좀 주어져 있습니다. 독립일 때는 이 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의 확률들을 이렇게 PA하고 PB 이렇게 각각 확률을 곱하기 합니다라는 사실들의 핵심이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그 다음 부분들은 그럼 PA의 여집합의 확률, 그 다음에 PB의 확률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한 내용이 4분의 1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정보가 되어 있는 거죠.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처리되는 확률. 뭐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주면 될까요? 두 식을 좀 합하면 되죠. 이렇게 처리되면 B 확률 공통에다가 A 확률에다가 A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좀 더하기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 4분의 3 처리되겠습니다. A 확률로 A 여집합의 확률을 합이 이제 1이 돼가는 거니까요. 이곳에서 B 확률 자체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위에 주어진 식에 대표하면 되죠. 4분의 3 PA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에서 계산해가는 내용. 문제에서 A 확률을 좀 물어봤죠. 3분의 2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4번 발음 답이 되겠는 내용. 독립입니다라는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죠. 그러니까 만세를 외쳐가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공부되어 있다면 각각의 확률 곱하기 해서 계산한다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용한 연산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25번입니다. A, B 범위가 좀 주어져 있고요. 이산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답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뭐 기대값이 좀 나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확률의 총합 A 플러스 B 해주면 나중에 3분의 1까지 합해서 1이 돼야 되니까 3분의 2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값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0하고는 곱하기도 0이니까요. 열심히 이렇게 좀 곱하기도 더하기 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서 결과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18분의 5입니다라고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B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곱셈공식이라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 9분의 4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18분의 5 더하기 2AB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AB를 좀 구해갈 수 있다면 18분의 8에서 5를 좀 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8분의 그럼 3 되는데 이게 이제 6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러면 AB는 2로 나오니까 12분의 1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죠. 이산확률 분포표 이렇게 좀 나와 있을 때 이곳에서 뭐 아이고 확률의 총합 1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확률 변수고 확률 곱하기 더하기 해준 것이 기대값이다. 기대값하고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기대값하고 분산 구해가는 절차 학습돼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6번 시작합니다. 공이 3개 이상 들어있는 바구니 1부터 7까지 숫자가 적혀져 있는 비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다음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이 수 당연히 1부터 6까지 나오겠죠. 이때 이제 공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상자에다 넣고 숫자에 공이 들어있으면 바구니에 공을 7이 상자에 넣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규칙의 놀이네요. 3번 시행을 했을 때 7이 적혀진 상자에 들어있는 공 개수가 이제 한 개 이상일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뭐 7, 어이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상자에 좀 들어가는 공 개수 좀 생각해주면 뭐 0, 1, 2 뭐 이런 부분들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이거는 여사건을 해가면 되겠죠. 여사건을 좀 이용해서 계산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주사위 던지니까 가지수 좀 처리하면 되겠고 맨 첫 번째 공은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건데 그 다음번에 나올 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같은 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6건이니까. 그럼 5가지, 그 다음에 또 4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4약분하면 3,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1 빼기 9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정답 9분의 4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이게 지금 나온 순서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했을 때 뭐 7에 적힌 곳에 공을 좀 집어넣으려면 나왔던 숫자가 좀 계속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열심히 좀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6건 해서 7이 적힌 숫자에 공을 지금 집어넣지 않는 경우는 이제 계속 다른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죠. 다른 숫자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좀 처리해 간 거니까 주어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7번 살펴봅니다. 세 문자 PQR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8개를 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하겠습니다. 다음 조건 성립하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물어봤죠. 문자를 선택한 개수가 좀 나와 있는데요. 개수가 좀 이렇게 점점 커져야 되는 내용이니까 뭐 개수들을 좀 열심히 좀 조사해야 되겠군요. 일단은 8개가 돼야 되니까 뭐 작은 것부터 이제 1개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보다 크면 2개 되면 3개를 했으니까 5개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걸 좀 숫자를 하나 더 키울까요? 3 키우면 이거 4 되는데요. 그럼 P가 좀, 아이고. 이게 좀 더 키우고 갈 수는 없죠. 이게 역전되는 거니까. 그러면 2를 하면 2, 3에, 아이고, 안 되는데요. 가지수는 이렇게 2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P 값을 뭐 2 되는 경우도 좀 조사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안 되겠죠. 자, 그럼 문자 개수가 쭉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부분들 좀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나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 되겠고, 5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 약분을 처리해주면 이제 8, 7, 6 나머지 약분되고 2가 남으니까 이 약분에서 3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되겠죠? 56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거니까 3, 6, 18에다가 15, 16 이렇게 해서 168가지입니다 라고 하나를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아랫부분들은 8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 되겠죠. 약분을 좀 보게 되면 8, 7, 6, 5 돼서 3팩토리얼 처리니까 이것도 6이 소가 되겠죠. 40 곱하기 7 그러니까 280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00에 448 이렇게 쳐야 되나요? 448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 일단 문제 개수의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수 부분들을 일단 조사해서 그때 이제 그럼 문자 개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 문자를 가지고 이제 나열해주면 되는 그런 절차. 이런 약간의 좀 논리적인 절차를 좀 생각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8번 객관식 4점짜리 제일 어려운 문제 나온 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그런 주머니가 있고요. 한 개씩 4번을 꺼내네요. 제곱제곱 꺼낸 순서대로 A, B, C, D. 다음 식이 홀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곱하기 되어 있고 더하기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A, B가 모두 홀수. 큰 틀에서는 또 조건부 확률이네요. 조건부 확률 역시 약간 까탈스러운 문제 같습니다. 꺼낸 공을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A, B 부분들하고 C, D 부분들 좀 구성을 좀 달리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곱하기 돼서 뭐 이거 그럼 이제 홀수가 되려면 홀 이렇게 끄집어내서밖에 없죠. 이때 얘가 전체적으로는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미 홀수가 나왔으니까 이쪽이 그럼 또 뭐가 되겠습니까? 짝수가 되는 방법이죠. 더하기에서 짝수가 되는 방법은 홀 그러는 것보다 짝짝 꺼내는 방법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눠나가면 되겠고 그러면 이쪽이 이제 홀수인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짝수가 될 때 부분들은 아이쿠 이게 좀 많군요. 홀수 짝수 부분도 있고 짝수 홀수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짝수 부분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짝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쪽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가 짝수 됐으니까 여전히 이번에 또 홀수가 돼야 되는 거죠. 홀수 그러니까 홀짝 나오거나 짝홀 나오거나 뭐 계속 똑같은 건가요? 홀짝 나오거나 짝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또 홀짝 나오거나 짝홀 나오거나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보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뭐 계속 꺼내는 거 넣지 않으니까 9, 8, 7, 6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고 홀수공은 이제 5개 있었으니까요. 5, 4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9, 8, 7, 6에 홀수는 5, 4 이렇게 처리되겠고 짝수가 4개 있었으니까 4개, 3개 이런 형태로 좀 나왔습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 8, 7, 6은 다 똑같고 여기는
홀짝 이렇게 처리했죠. 그러면 이제 5, 4에다가 홀이 또 4에다가 짝이 3 이렇게 5, 4, 4,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홀짝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홀짝 짝 홀 이렇게 되는 좀 다른가요? 그럼 볼까요? 5 그다음에 여기 또 홀짝이었으니까 4에다가 짝수가 3에다가 홀수가 4개 이렇게 되니까 순서만 바뀌지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죠. 이건 이제 똑같아진다라고 해서 이거 이런 부분들을 대신 이제 이거 좀 지워버리고 이제 아예 분모를 쓰죠. 뭐 이거 9, 8, 7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여기는 짝수가 4개, 홀수가 5개, 홀수가 4개, 짝수가 3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5, 4, 4, 3. 또 똑같은데요. 9, 8, 7, 6 이렇게 돼서 또 똑같은 거 2개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짝수 되는 거니까 여기는 4, 3, 그 다음에 홀수 5개, 2. 이게 좀 달라지는 거죠. 9, 8, 7, 6 해서. 근데 구성 자체는 이제 똑같으니까 곱하기 2해서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5, 4, 4, 3 이 부분들 똑같고 그 다음에 5, 4, 4, 3 여기가 또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5, 4, 3 5, 4, 3이 여기 부분하고 또 여기 부분도 똑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조건 방정 형태를 써야 되는 거니까 9, 8, 7, 6이 다 똑같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4, 4, 3으로 계산되는 부분들이 둘, 넷, 5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 4, 3이 이렇게 계산되는 부분들이 3번 있겠죠.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전체가 지수가 되는데 조건 방정이죠. 나중에 이제 모두 홀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이죠. 각각 한 번씩이네요. 5, 4, 4, 3 더하기 5, 4, 3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통 부분이 약분하면 되죠. 뭐 문제에서 5, 4, 5, 4 5, 4, 5, 4 이렇게 다 공통 좀 처리되겠고 3도 공통이 지워지나요? 3, 3, 3, 3 이렇게 좀 지워져가는 내용. 나머지 부분들 그러면 일단 써볼까요? 5, 4, 20 쓰면 되겠고 여기는 6 쓰면 되겠고 여기는 또 4 남고 여기 2 남고 2가 한 번 더 소거됩니다. 그러면 6에 3 되겠고 26에 1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13분의 3입니다 라고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뭐 대단한 거 없이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 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맨 처음에 홀수라는 전제 조건에 A, B가 홀수인 경우 조건 법률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틀을 세워가는 과정. 일단은 뭐 이렇게 A, B가 먼저 이제 곱하기 돼 있으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지금 나눠서 나온 결과 그때 이제 각각 CD 부분들 조사해서 큰 모양의 이렇게 체계를 좀 밟아간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각각 조사해야 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시 또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을 좀 세워간 거죠.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야 될 요소들 꼼꼼하게 잘 챙겨가면서 복습하고 또 연습장에 메모해가면서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문제 시작합니다. 두 양수 m 시그마에 대해서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음 좀 같다 이렇게 되는데 정규분포를 이루는 문제 확률들을 구해 가려면 당연히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z값 하게 되면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1이네요. 그 다음에 좀 풀어야 될 게 0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여기 지금 z값 자체가 어떻게 있습니까? 마이너스 m인가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면 열심히 좀 잘 쓰면 되겠죠.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수 y 부분들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줘야 되는데 표준화 과정 거치게 되면 이때 이제 시그마 분의 0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주겠고 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6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써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이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때 그럼 이제 z 값이 같아야 되니까 m하고 시그마 분의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플러스 16 이 부분을 이제 갖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있는 부분들 초과해서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시그마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좀 처리가 됐으니까 주어진 식을 시그마를 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m분의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m하고 m분의 16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겠죠. 역수 모양이 됐다는 얘기는 뭐 산술기하 평균 형태로 해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8에다가 10으로 풀린가요? 그래서 10 이렇게 풀려가겠고 m하고 m분의 16이 좀 이렇게 같을 때니까 그러면 m제곱은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m값이 4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n 값을 mr이라고 해주고 mr일 때 또 다시 확률들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 돼 있죠. 그러면 m하고 1 쓰면 되겠고 4하고 1 이렇게 써주는 변수 1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은 이쪽은 평균이가 얼마인가요? 평균이 얼마인가요? 16에다가 8에다가 16에다가 30에 40이 되네요. 40 되고 40 처리가 됐고 시그마 값이 그럼 이게 10이 되는 거죠. 10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변수가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보다 클 확률, k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럼 또 다시 좀 해야 되겠군요.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라면 1분의 처리가 되겠고 4-를 해주면 이게 3이 되는가요? 1-4 이렇게 돼서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수 y 부분들이 이제 k보다 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k보다 작을 확률이군요. 이게 좀 부호가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z를 좀 구하게 되면 이제 10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k-40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따져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큰 확률 이렇게 좀 처리됐을 때 이걸 확률이 똑같아지려면 이쪽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보다 좀 작은 확률 형태로 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0분의 k-40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 이 z값이 3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k값을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0 더하기 3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 7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주관식이죠. 70 이렇게 표현하네요. 정규분포 이론 자체가 좀 잘 정리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0보다 작을 확률 표준화시켜서 열심히 구해야겠고 역시 0보다 작을 확률 표준화시켜서 구해갔을 때 확률이 좀 같아지려면 같아야 된다. 이때 이제 이게 관계식 부분에서 시그마 값이 최소가 된다는 표현 때문에 이제 시그마로 정리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m도 구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값도 구해가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떻게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좀 잘 알아진 거죠. 이때 이제 이렇게 각각이 또 다시 확률들을 조사해가는 그런 내용. 두 번 연산하는 과정이 좀 담겨 있지만 큰 흐름 틀에서는 우리가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 학습이 좀 제대로 잘 돼 있다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화해가는 과정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30번 7월 인천교육청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x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정리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f2-f1 이 부분들을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요게 또 똑같이 살짝 이항시키면 요게 이제 f3이 좀 더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살짝 요 부분 이항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요건 뭐 그대로 소거돼 또 둘 좀 살펴보면 FF를 소거되는 거니까 F4 이런 형태의 좀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차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군요. F2가 좀 더 커져야 되겠고 근데 합하면 또 좀 짝수가 돼야 되나요? 와 그렇다면 얘기는 뭐 합이 짝수면 차도 좀 짝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차곡차곡 이제 F1을 하고 F2 부분들을 조사해 줘야 되겠고 이때 그러면 뭐 F3하고 F4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조사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차가 0 되게 되는 이게 0이면 이제 0부터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조사를 해주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차 부분들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해가면 되겠군요. 차 부분들이 같아질 때는 뭐 1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66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그럼 뭐 6까지 되는데 이때는 이제 3하고 4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져가야 되는 이 부분이 중복조합하고 관련 있는 거죠. 중복조합하고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 숫자가 애초에 이제 6개가 쭉 다 있으니까 뭐 다 되는 거잖아요. 6개에서 중복 허락해가지고 3, 4에 대응할 2개의 숫자를 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8, 7 컨비네이션 7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3, 7, 2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6 곱하기 21에서 6, 22, 126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좀 순서 잘못 써놨는데요. F2 빼기 F1 이렇게 해서 해야죠. 그럼 이제 F2-F1 이 부분들이 이제 짝수니까 2가 되는 경우를 좀 조사하면 되겠죠. 2가 되는 경우니까 그러면은 1, 3, 2, 4, 3, 5, 4, 6 해서 네 가지가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F3, F4 이 부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2부터 6까지 해서 이제 5개가 되죠. 5개에서 중복커렇게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내용. 7에 6 컨비네이션이 되겠고 그러면 15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5 곱하기 여기 이제 4가지 있으니까 4 이렇게 처리해서 6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F2-F1이 4가 되는 경우를 조사해야겠죠. 그럼 이제 1, 5, 2, 6 이렇게 쳐야 되나요? 이때는 또 F3하고 F4 부분들을 좀 조사해 갈 때 이제 4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4, 5, 6 3개가 있겠죠.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에다가 4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니까 이게 2, 3은 6, 6가지 되겠죠. 그럼 이제 6 곱하기 2에서 12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6에다가 그 다음에 60에다가 12 이렇게 좀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72 그러니까 198 이렇게 써야 되나요? 전체 가지수는 198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는 뭐 중복조합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복조합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 대부분인데 F1, F2는 좀 이제 조건들이 좀 있으니까 뭐 짝수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차 부분들이 좀 관련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A, B 조건에 따라서 나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대응 관계를 좀 조사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마지막 문제인데 설명 잘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좀 그리고 좀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설명 들어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신경 써야 될 문항들 29, 28, 29 이런 문제들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7월 인천교육청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